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하쌤과 함께하는 재밌는 과학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전 시간에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가. 전 시간에 우리는 생물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생물 분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구분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인위 분류와 과학적인 자연 분류로 나누었고요. 우리는 과학적인 분류 방법인 자연 분류를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서 종이라는 걸 확인해 봤었는데요.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중에 기본 단위를 종이라고 했고, 종이라는 거 의미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숫사자와 암호랑이를 교배를 했습니다. 라이거가 태어났어요.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러면 라이거는 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는 그렇다면 결국 같은 종이 아니구나, 다른 종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분류 체계는 어떻게 될까? 종, 속, 과목, 강문계, 빠바밤 하고 정리했었던 거 생각나는가? 종이 모여서 속, 속이 모여서 과, 목, 강, 문, 계. 거꾸로 얘기하면 계를 여러 문으로 분류를 하고 하나의 문을 여러 강으로, 하나의 강을 여러 목으로, 하나의 목을 여러 과로, 하나의 과를 여러 속으로 이렇게 분류해 간다라고 해서 호랑이종, 표범속, 고양이과, 식용목, 포유강, 척삭, 동물문, 동물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대충 생각나시죠? 그것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물 5개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분류를 해봤어. 그랬을 때 종속, 과목, 강문계 가장 큰 단위가 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개 총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오늘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핵심. 원핵 생물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생물 5개를 공부한다 방금 얘기했죠?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를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원핵 생물계 이야기를 할 건데 원핵 생물계는 이름에 핵이 들어가 있지 핵막이 없어서 뚜렷한 핵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 읍자뇨. 너 핵 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이라도 가져라. 원핵 생물계. 진짜 이름 그렇게 붙인 건 아니지만 쉽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핵막이 뚜렷하게 없어서 핵은 관찰되지 않고 당연히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유전 물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핵막이 없는 거야. 그걸 생각하시고 세포막과 세포벽이 있는 생물로 대부분 단세포로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 단세포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테리아, 세균이 여기에 속하고 광합성을 하는 세균도 있습니다. 그런 세균을 우리는 남세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생명 진화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 세균들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산소가 스물스물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생물종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남세균이 처음 그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그 외에도 뭐 젖산균, 포도상, 구균 등등 여러 가지 세균들이 원핵 생물계에 들어간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그렇지. 핵막이 없어서 뚜렷한 핵이 관찰되지 않는다. 대부분 단세포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원생 생물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원생 생물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도 속하지 않는 생물을 모아놓은 무리를 원생 생물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물을 나눌 때 핵막이 있니 없니로 이렇게 딱 나눴어. 그러고 나니까 핵막이 있는 것들 균계, 식물계, 동물계 딱 구별이 됐거든. 근데 이놈의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는 세포이긴 한데 이두저도 아니야. 얘를 어떻게 해야 해? 그래 그냥 하나의 생물계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원생 생물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원핵 생물계하고 원생 생물계하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핵 생물계는 핵막이 없어 뚜렷한 핵이 없다. 그래서 이름에 대신 핵이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면서 균계도 식물계도 동물계도 아닌 애들 원생 생물계.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집신벌레, 핵감, 아메바 배웠던 거 생각나요? 안 나? 안 나면 뭐 그냥 지금 공부하면 됩니다. 조직이나 기관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딱 뚜렷하게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핵을 가지고 있어. 집신벌레처럼 운동성이 있고 먹이를 섭취하는 종류도 있고요. 핵감처럼 운동성이 없어 스스로 운동하지 못해.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을 하는 종류 등 다양한 종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데 저것도 있는데 이두저도 아닌 어정쩡한 것들을 여기 원생 생물계에 묶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물속에서 서식을 하는데 물도요, 물살이 되게 약한 곳. 혹시 물이 흐르더라도 아주 느리게 흐리거나 고여있는 물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대부분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군체를 이루거나 다세포인 경우도 있기는 해요. 모여서 군체를 이룬다, 혼자 살지 않아 여러 개가 떼글떼글 뭉쳐댕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집신벌레, 아메바, 유글레나, 핵감 등이 대표적인 이야기. 얘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김이나 다시마 있죠. 얘네들도 원생생물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느낌이 원생생물계는 뭔가 흐물텅거리고 미끄덩미끄덩한 느낌이 많이 들어. 이름부터 아메바 유글레나 그러잖아. 그치?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핵심. 이번에는 균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 뭐야? 원핵 생물계를 제외한 나머지 생물계는 모두 다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이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고 곰팡이랑 버섯이 가장 대표적인 균계에 속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곰팡이와 버섯, 몸이 실과 같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섯이요, 살짝 삶아가지고 찢어주면 쪽쪽 결 따라 찢어지죠?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실처럼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균계 알아두시고 효모와 같은 단세포 생물도 균계에 속하지만 대부분은 다세포 생물, 버섯이나 포자 다세포죠. 운동성은 없고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네? 우리가 세포벽은 식물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포벽이 있습니다. 효모란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균계는 식물처럼 세포벽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선생님이랑 정리하는 얘네들은요, 이렇게 하나하나 특성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누가? 균계가.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은 못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아닌 거지, 그치? 세포벽은 가졌는데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은 못하고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면서 영양분을 얻으며 생활하는 걸 우리는 균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곰팡이 버섯 효모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특징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균계가 뭔지 대충 감 잡았죠?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핵심. 식물계 알아봅니다. 식물계는 핵을 가진 다세포 생물로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좀 아까 균계도 세포벽 있다 그랬죠? 식물계도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핵을 가진 다세포 생물이면서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물계의 특징 뭐가 있습니까?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식물계의 특징 기억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광합성은 식물만 해요 라고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광합성을 식물만 해요는 틀리지. 아까 원핵생물계에서도 남세균처럼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있었고, 세균이 있었고, 원생생물계에서도요, 핵함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식물만 광합성을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이게 어려워 생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외워야 하니까. 자, 어쨌든 식물계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며 살아가고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해 있습니다. 뭐 소나무, 민들레, 은행나무 등등등 주변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풀떼기들, 나무떼기들 다 이 식물계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핵심. 동물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동물계는 세포벽이 있게 없게 없지. 식물만 가지고 있고 균계도 있죠. 동물은 없어.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핵을 가진 다세포 생물이고요. 조직과 기관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해서 조직과 기관 발달한 거 알고 있죠? 주로 다른 생물을 섭취를 해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광합성을 못 하잖아. 그래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돼. 다른 생물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얻는데 육식, 초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잡식. 신경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생식계, 배설계 등 기관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계는 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만 동물만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대부분은 다리, 날개와 같은 운동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해면, 산호, 거북손 등과 같이 고착 생활을 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고착 생활 뭐야? 딱 붙어 있는 생활. 어디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종류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해파리, 붕어, 개구리, 뱀, 새, 호랑이, 드르르르르릉 등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산호 이야기를 했는데 바닷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호는 우리가 봤을 때 앞만 봐도 막 식물 같지 않아요? 식물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우리는 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호는 광합성을 하니 못하니 산호가 광합성을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던 거야? 그래. 산호는 광합성을 못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어린 시기에는 아주 어린 유생 시기에는 동물처럼 둥둥 떠다녀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호는 동물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거 살짝 알아두시기를 바라면서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식물계의 광합성을 해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라고 했는데 식물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계는 식물계로만 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보기 골라내는 거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자연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은 원생생물계 중에서 남세균 같은 세균의 일부가 있고요. 원핵생물계 중에 남세균, 그리고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조류, 다시마, 핵함, 글로렐라, 왜 글로렐라? 이게 생각이 나지? 김미역 등 얘네들은 해 광합성을. 그러니까 식물계에 속하는 애들만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꼭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거까지 구별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 다 해봤습니다. 어때요? 할만합니까? 아우 외울 거 너무 많아 그지? 그치만 어떻게 외워봐야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원핵 생물계부터 정리했습니다. 핵막이 없어서 뚜렷한 핵이 관찰되지 않고 대부분 단세포로 존재하는 원핵 생물계 있고요. 원생 생물계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균계도 식물계도 동물계도 아닌 생물을 모아놓은 무리를 원생 생물계라고 한다. 주로 물에 서식하고 대부분 단세포지만 군체를 이루거나 다세포인 경우도 있습니다. 했고요. 균계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곰팡이 버섯 같은 경우는 몸이 실과 같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효모는 단세포죠. 대부분은 다세포인데 효모는 단세포 생물이라는 것, 균계의 특징들 정리해 두시고 엽록체가 없어 광합성을 못합니다. 하지만 세포벽은 가지고 있어. 알겠니? 그리고 식물계로 넘어가 보시면 식물계는 핵을 가진 다세포 생물로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며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합니다.
동물계는 세포벽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을 가진 다세포 생물 광합성을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생물을 섭취를 해야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거 하나하나 쭉 정리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류를 골라주세요. 라던가 각 생물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또는 틀린 것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 자꾸 듣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플리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정화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